장롱에서 나온 봉투 20년 전 살인자, 이름이 남편이었다. 며느리의 장례식이 끝난 밤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 박영자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조문객들의 위로, 울음소리, 향 냄새,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어둠만 남았다. 영자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조용하네. 검은 상복을 벗으며 영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텅 빈 눈동자. 슬픔보다는 공허함이 먼저 밀려왔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꿈틀거렸다. 슬픔이 아니라 의심이었다. 왜 그 애가 그렇게 갑자기. 며느리 김서진은 갑자기 죽었다. 3층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했다.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혀 즉사했다. 경찰은 사고사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영자는 알고 있었다. 서진은 절대 실수로 넘어질 사람이 아니었다. 그 애는 늘 조심스러웠는데 계단을 조심조심 내려갔는데 영자는 그날 밤을 떠올렸다. 서진이 계단을 올라가는 뒷모습, 뭔가 불안해 보였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그 애가 왜 그 시간에 계단에 있었을까? 인물 소개. 박영자 65. 평생 남에게 지지 않고 살아온 여자. 젊은 시절엔 미인으로 소문났고 결혼 후에도 동네에서 강한 여자로 통했다. 며느리를 인정한 적은 없었다. 학벌도 별로, 집안도 평범, 돈도 없는 여자가 아들과 결혼했다는 사실이 늘 불만이었다. 하지만 며느리가 죽은 후 영자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슬픔도 후회도 아닌 찜찜함이었다. 김서진 사망 38. 며느리. 겉으로는 순종적이었지만 속으론 늘 뭔가 계획하던 여자였다. 시어머니에게 함부로 대꾸하지 않았고 남편 앞에서도 늘 조용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죽기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자꾸 휴대폰을 확인하고 밤에 몰래 전화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박준호 42. 영자의 아들. 대기업 중역이지만 집에선 늘 말이 없었다.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건 영자도 알고 있었다. 부부가 대화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었다. 아내가 죽은 뒤로 더욱 말수가 줄었다. 장례식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봤고 조문객들에게조차 제대로 인사하지 않았다. 영자는 아들을 볼 때마다 불안했다. 저 아이 뭔가 숨기고 있다. 한미선 39. 서진의 친구. 대학 동기였고 죽기 전까지 자주 연락하며 지냈다. 장례식 날 미선은 영자에게 이상한 말을 흘렸다. 어머님 서진 언니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영자는 그 질문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왜 그런 걸 물어봤을까? 미선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박준호의 후배 오세훈 40. 준호와 늘 붙어 다니는 남자. 회사 동료이자 절친이라고 했다. 장례식 날 오세훈은 영자를 보더니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다. 어머님, 형님이 많이 힘들어 하실 겁니다. 제가 옆에서 잘 챙기겠습니다. 그 말투가 묘하게 차갑게 느껴졌다. 마치 형식적인 인사 같았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목소리였다. 영자는 오세훈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다. 영자는 며느리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들은 말렸지만 영자는 고집을 부렸다. 내가 정리할 거야. 내 아내 물건인데 내가 정리하는 게 맞지. 옷장을 열고 서랍을 뒤지고 화장대를 살펴봤다. 그러다 침대 아래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나무 상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녹슬어서 쉽게 열렸다. 상자 안에는 검은 표지의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영자는 노트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 붉은 펜으로 쓰인 문장이 있었다. 나는 박영자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영자의 손이 얼어붙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박준호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는 오세훈과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나는 방해물일 뿐이다. 영자는 숨이 막혔다. 글씨는 떨려 있었고 중간중간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준호가 서진이를? 그 아래엔 날짜가 적혀 있었다. 죽기 일주일 전이었다. 그때 방문이 덜컥 열렸다. 아들 준호가 서 있었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영자는 본능적으로 노트를 등 뒤로 감췄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이 이미 노트를 향하고 있었다. 준호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건 뭐예요? 영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너 알고 있었니? 준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당황,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서진이 방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영자는 아들의 표정을 보며 심장이 철컥 내려앉았다. 이 아이 뭔가 알고 있다. 뭔가 숨기고 있어. 준호야, 이게 대체 무슨 뜻이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노트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다. 영자는 뒤로 물러섰다. 이거 경찰한테 보여줄 거야.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영자는 과거를 떠올렸다. 며느리 서진은 결혼 초부터 이 집에서 힘들어했다. 영자는 늘 서진을 무시했다. 밥을 차려줘도 흠을 잡았고 청소를 해도 부족하다고 구박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 며느리라니. 돈도 없고 학벌도 없으면서 뭘 믿고 이 집에 들어왔어? 서진은 울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다. 말수도 줄어들었다. 영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눈빛은 차가움이 아니라 절망이었다. 영자는 서진의 친구 미선을 찾아갔다. 미선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영자는 노트를 보여줬다. 이거 서진이가 쓴 거 맞니? 미선은 노트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진 언니 글씨 맞아요. 영자가 물었다. 여기 적힌 내용 진짜야?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선이 낮게 말했다. 서진 언니 어머님한테 죽고 싶다고 여러 번 말했어요. 영자는 의자를 붙잡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미선이 계속 말했다. 어머님이 서진 언니 음식에 뭔가 탔다고 그래서 매일 배가 아팠대요.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못 찾았대요. 영자는 벌떡 일어났다. 그게 무슨 헛소리야. 난 그런 적 없어. 미선이 차갑게 웃었다. 어머님 서진 언니 핸드폰에 다 녹음되어 있어요. 어머님이 욕하시는 것, 밥그릇 던지시는 것 다요. 영자는 숨이 막혔다. 목구멍이 조여왔다. 그건 내가 화가 나서. 미선이 끊어 말했다. 매일이었어요, 어머님. 매일. 그날 밤 경찰이 영자의 집으로 찾아왔다. 초인종이 울렸다. 영자는 문을 열었다. 박영자 씨십니까? 네, 그런데요. 형사 2명이 서 있었다. 한 명은 수첩을 꺼냈다. 며느리분 사망건으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영자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제가 왜요? 사고 아니었나요? 형사가 서류를 꺼냈다. 김서진 씨가 생전에 신고를 했습니다. 가정폭력 의심건으로요.
그리고 며느리분이 작성한 유서 같은 노트도 발견됐다고 하더군요. 영자는 비틀거렸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시장에 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자를 보자 속삭이기 시작했다. 저 집 며느리 죽었잖아. 근데 시어머니가 괴롭혔대. 그러게. 매일 욕하고 밥도 안 줬다던데. 아이고,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영자의 귓속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저 사람들 나를 살인자 취급하는 거야? 영자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을 다그쳤다. 준호야, 내가 뭐 하는 거 있니? 왜 경찰이 우리 집에 와? 준호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영자를 보지도 않았다. 어머니 서진이는 어머니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영자는 숨이 막혔다. 너 내 아내보다 나를 의심하는 거니?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어머니가 서진이를 괴롭힌 거. 영자는 뒤로 물러섰다. 내가 내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준호가 비웃었다. 엄마라고 해서 뭐든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영자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손이 떨렸다. 중간 페이지들에는 서진의 일기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오늘도 어머님한테 욕을 들었다. 밥이 짜다고, 청소가 엉망이라고. 나는 울지 않았다. 울면 더 무시당할 것 같아서. 준호는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는 늘 어머님 편이다. 나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다. 오늘 배가 너무 아팠다.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성이래. 하지만 나는 안다. 어머님이 뭔가 했다. 영자는 눈물이 났다. 하지만 계속 읽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를 죽일 사람은 박영자가 아니다. 진짜는 박준호다. 영자의 입이 떡 벌어졌다. 영자는 노트를 들고 아들 앞에 섰다. 준호야, 이게 무슨 뜻이야? 준호는 노트를 보더니 표정이 하얗게 질렸다. 그거 어디서 났어요? 영자가 소리쳤다. 내가 서진이를 죽였어? 내가? 준호는 벽을 등지고 물러섰다. 아니에요. 전 안 죽였어요. 영자가 다가갔다. 그럼 왜 서진이가 이렇게 적었어? 왜? 준호가 벽을 걷어찼다.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어머니, 제가 왜 아내를 죽여요? 말이 돼요? 영자는 멈추지 않았다. 그럼 설명해봐. 왜 서진이가 널 의심했어? 준호는 숨을 크게 몰아쉬었다. 그러다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서진이는 알고 있었어요. 영자가 물었다. 뭘?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제가 오세훈이랑 돈을 빼돌렸다는 걸요. 영자는 뒤로 물러섰다. 뭐라고? 준호가 말을 이었다.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오세훈이랑 같이. 처음엔 작은 금액이었는데 점점 커졌어요. 영자는 무릎이 꺾였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얼마나 빼돌렸는데?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5억. 영자는 비명을 질렀다. 5억? 미쳤구나. 준호가 계속 말했다. 서진이는 회사 자료를 봤어요. 그리고 저한테 협박했어요. 이혼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영자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래서 내가 죽인 거야?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전 안 죽였어요. 근데 그가 입술을 깨물었다. 오세훈이 그날 집에 왔었어요. 영자는 즉시 오세훈을 찾아갔다. 오세훈은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오세훈은 영자를 보자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영자가 따졌다. 내가 서진이를 죽였지? 오세훈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금방 웃음을 되찾았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영자가 소리쳤다. 준호한테 다 들었어. 내가 그날 우리 집에 왔다며. 오세훈은 천천히 문을 더 열었다. 들어오세요. 이야기 좀 합시다. 거실에 앉은 영자는 오세훈을 노려봤다. 솔직히 말해. 내가 죽였지? 오세훈이 차를 내왔다. 어머님, 증거가 있으세요? 영자는 할 말이 없었다. 오세훈이 계속 말했다. 경찰도 조사했어요. CCTV를 확인했지만 저는 찍히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회사에 있었거든요. 영자는 이를 갈았다. 거짓말하지 마. 오세훈이 웃었다. 어머님, 법은 증거로 움직이는 겁니다. 영자는 집으로 돌아와 준호에게 따졌다. 오세훈이 그날 집에 왔다며? 그럼 CCTV에 찍혔을 거 아냐?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CCTV는 그날 고장났어요. 영자는 멍해졌다. 고장? 하필 그날?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우연이래요. 영자는 아들을 노려봤다. 너 지금 오세훈 편을 드는 거야? 준호가 차갑게 말했다. 전 제 인생을 지키는 거예요. 영자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다음 날 미선이 영자를 찾아왔다. 어머님, 제가 증거 있어요. 영자의 눈이 커졌다. 뭐? 미선이 작은 USB를 꺼냈다. 서진 언니가 숨겨둔 녹음 파일이에요. 언니가 죽기 전날 저한테 맡겼어요. 영자는 USB를 받아들었다. 이게 뭔데? 미선이 말했다. 들어보세요. 진실이 담겨 있어요. 영자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손이 떨렸다. 파일을 재생하자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이러지 마세요. 제발 저 그냥 보내주세요.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 서진아, 넌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서진이 울먹이는 소리. 오빠, 제가 입 다물게요. 아무한테도 안 말할게요. 남자가 차갑게 말했다. 그 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둔탁한 소리. 비명. 끊겼다. 영자는 숨을 멈췄다. 그 목소리는 오세훈이 아니었다. 영자는 녹음을 다시 재생했다. 믿을 수 없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박준호였다. 영자는 비명을 질렀다. 준호, 내가 죽인 거였어? 영자는 녹음 파일을 들고 아들을 마주 앉혔다. 준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말해봐. 내가 죽인 거 맞지?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머니 서진이는 저를 파멸시키려 했어요. 영자가 소리쳤다. 그래서 죽였어?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전 밀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영자는 녹음을 다시 틀었다. 이게 뭐야? 내 목소리잖아. 준호가 울먹였다. 전 협박한 거예요. 입 다물라고. 근데 서진이가 갑자기 뛰쳐나갔어요. 준호가 말을 이었다. 그날 밤 서진이가 저한테 소리쳤어요. 이혼하고 위자료 10억 내놓으라고.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영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저는 거절했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횡령한 돈은 이미 다 썼는데.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랬더니 서진이가 화를 내면서 계단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뒤따라갔어요. 그리고 준호가 목이 메었다. 그리고 누군가 뒤에서 밀었어요. 영자는 얼어붙었다. 누가?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거실 쪽을 가리켰다. 거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한 사람이 들어왔다. 영자는 비명을 질렀다. 바로 영자 자신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영자의 쌍둥이 동생 박영이었다.
언니, 내가 왜 여기 있어? 영희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표정이 차가웠다. 영희 제시도 심계속가 소파에 앉았다. 언니, 내가 왜 있겠어? 우리 집안 지키려고 왔지. 영자는 뒤로 물러섰다. 내가 서진이를 죽인 거야?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에 후회는 없었다. 그 계집애가 우리 조카 인생 망치려 했잖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영자는 무릎이 꺾였다. 미쳤구나. 넌 완전히 미쳤어. 영희가 말을 이었다. 언니는 너무 약해. 며느리 하나 제대로 못 다루면서 뭐가 시어머니야. 영자는 눈물을 흘렸다. 그래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 영희가 비웃었다. 미친 건 언니야. 평생 남한테 당하고 살면서 난 언니 대신 해준 거야. 준호가 끼어들었다. 이모가 그랬어요? 영희가 준호를 보며 말했다. 그래. 내가 밀었어. 그 계집애 입 다물게 하려고.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경찰이 들어왔다. 미선이 함께 있었다. 박영애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영희는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웃고 있었다. 언니 고마워. 난 언니 때문에 이렇게 됐어. 평생 언니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았잖아. 영자는 무너졌다. 영자는 동생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내가 이렇게 만든 거구나. 평생 강하게 살아온다고 했지만 결국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 며느리도 동생도 아들도. 나는 뭘 한 거지? 준호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가 약해서 이렇게 됐어요. 제가 서진이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영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어. 내가 잘못했어. 준호가 울먹였다. 저도 잘못했어요. 미선이 영자를 찾아왔다. 어머님, 서진 언니는 사실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영자는 눈물을 흘렸다. 그랬구나. 난 몰랐어. 미선이 말했다. 언니가 말했어요. 어머님도 힘들게 사신 분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라고. 영자는 흐느꼈다. 난 그 애한테 너무 미안해. 오세훈이 경찰서에서 진술했다. 저는 박영애 씨가 그날 집에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저한테 입 다물라고 했어요. 형사가 물었다.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세훈이 고개를 숙였다. 형님이 협박했어요. 횡령건 덮어주겠다고. 영자는 오세훈의 진술을 듣고 한숨을 쉬었다. 결국 다 돈 때문이었구나. 동네 사람들이 영자를 보며 말했다. 그 집 정말 불쌍하네. 동생이 미쳤구만. 며느리도 억울하게 죽고 에휴. 영자는 고개를 숙였다. 다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정에서 영희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영자는 방청석에서 동생을 바라봤다. 영희는 마지막까지 웃고 있었다. 언니, 후회 안 해. 난 언니를 위해서 한 거야. 영자는 눈물을 흘렸다. 영희야, 미안해. 영자는 며느리 묘소 앞에 섰다.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다. 서진아,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바람이 살짝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영자는 그 바람 속에서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괜찮아요, 어머님. 준호는 횡령 혐의로 처벌받았지만 집행유예를 받았다. 회사에서는 해고됐다.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정직하게 살자. 영자는 서진의 노트를 다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이해받고 싶었어요. 영자는 눈물을 흘렸다. 서진아, 내가 너무 모질었구나.
미선이 영자를 찾아왔다. 손에 편지 한 통을 들고 있었다. 어머님, 서진 언니가 남긴 편지 있어요. 영자는 편지를 받아 읽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머님, 언젠가 제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 믿어요. 저는 어머님을 존경해요. 강한 분이시니까요. 영자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영자는 교도소로 영희를 찾아갔다. 영희는 유리 너머에서 영자를 보며 말했다. 언니 미안해.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영희가 눈물을 흘렸다. 언니나 이제 어떻게 살아? 영자가 말했다. 속죄하며 살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솔직하게 살아요. 영자는 밥을 떠주며 말했다. 그래. 더 이상 숨기지 말자. 서진이한테 배운 거야. 준호가 물었다. 뭐요? 영자가 말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거. 서진의 친구들이 영자를 찾아와 말했다. 어머님, 서진이는 어머님을 존경했어요. 영자는 놀랐다. 진짜?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강한 여자라고 늘 말했어요.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영자는 울었다. 영자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아야지. 그녀는 며느리에게 배운 것을 떠올렸다. 사람은 이해받고 싶어 하는 거구나. 나도 그랬고. 서진의 일주기가 돌아왔다. 영자는 묘소 앞에서 말했다. 서진아, 이제 편히 쉬어. 내가 내 몫까지 살아줄게. 옆에 준호도 있었다. 서진아 미안해. 사랑해. 영자는 서진이 좋아하던 백합을 거실에 놓았다. 그리고 서진의 사진을 벽에 걸었다. 이 집은 이제 내 집이기도 해. 우리 며느리.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사람은 결국 행동으로 드러난다. 말로는 사랑한다 해도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 나는 평생 강하게 산다고 했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쳤다. 가족을 이해하는 것. 그게 진짜 강함이었다. 서진아, 고마워. 내가 나를 깨우쳐줬어. 이제는 우리 모두 평화롭게 살자. 영자는 며느리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영자는 그 바람 속에서 며느리의 미소를 느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다음 생에는 내가 내 딸로 태어날게.